다음은 파트 2, 기능 점수의 이해. 1. 데이터 기능 산정 방법입니다. 다음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보정 전 기능 점수 산정에서 데이터 기능 식별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기능 점수 산정 절차인데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기능은 쉽게 논리적 테이블 단위의 기능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테이블, 물리적인 테이블이 아닌 논리적 관점에서의 테이블, 이 바로 데이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능 점수 산정 절차는 첫 번째는 데이터 기능을 식별합니다. 물리적인 테이블이 여러 개 있다. 그럴 경우에 이 물리적인 테이블들을 어떻게 합쳐서 하나의 어떤 데이터 관점의 논리적 관점의 데이터로 묶을 거냐, 식별할 거냐라는 게 문제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 데이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산정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유지되는 내부 데이터. 앞서 말씀드렸죠. 내부 데이터가 있고 외부에 있는 참조 데이터가 있는데 내부 데이터 오른쪽에 보시면 내부 논리 파일, 그래서 ILF, Internal Logical File 라고 하는 유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타 시스템에서 유지가 되는데 현재 우리가 산정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참조만 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인사 시스템과 회계 시스템이 있고 인사 시스템의 규모를 산정하고 있는데 인사 시스템 안에 있는 특별한 기능에서 회계 쪽에 있는 특정 데이터를 참고할 경우에 인사 관점에서는 그 데이터는 이제 외부 회계에 있는 데이터다라는 측면에서 EIF라고 식별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의 유형은 우리가 현재 산정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를 구분하게 되고요. 그러면 유형은 이제 내부냐 외부냐, ILF냐 EIF냐 식별이 되고 그 다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몇 펑션 포인트냐 라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파악해야 될 부분은 복잡 정도가 어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정도에 따라서 보통, 낮음, 높음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유형이었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데이터 기능은 데이터 테이블 어플리케이션 경계 기준으로 존재 위치 및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정보 유지 가능에 따라 내부 논리 파일 또는 외부 연계 파일로 구분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산정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유지한다, 변경하고 관리한다 라고 하는 데이터들은 이제 내부에 있는 데이터니까 내부 논리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기능을 구현함에 있어서 이제 타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참고할 수도 있는데요. 타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참고할 경우에 그 데이터가 바로 외부 연계 파일, 외부 참조 파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EIF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큰 차이점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산정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파일을 유지하는가, 변경하는가, 갱신하는가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 시스템의 규모를 산정할 때 인사 시스템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변경을 가하지 않습니까? 사원 등록 수정 삭제, 고객 등록 수정 삭제 이런 식으로 변경을 가하는데요. 그럴 경우 그 내부에 있는 데이터, 사원, 고객 그런 데이터가 바로 내부 논리 파일이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부 어떤 사원의 정보를 조회하면서 타 시스템에 있는
그 회계 쪽에 있는 뭐 급여 정보라든가 회계 쪽에 있는 어떤 결산 정보라든가 뭐 그걸 끌어와가지고 이제 조회할 때 같이 보여준다든가 우리가 회계 쪽 데이터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고치는 게 아니라 단순으로 데이터 조회할 때 참조하는 그 정도의 데이터, 참조 데이터가 바로 EIF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내부 논리 파일, 인터널 로지컬 파일은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유지되는 논리적 연관 데이터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주 목적은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유지하는 목적이다. 우리가 그 사원 같으면 사원 데이터를 막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예시가 있네요. 인사정보 시스템 내의 사원 마스터 테이블, 여기 이제 내부 논리 파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부 연계 파일은 현재 우리가 산정하고자 하는 그 인사 시스템에서 참조만 한다는 거죠. 외부에 있는 파일을 참조한다. 그때 이제 외부 연계 파일이라는 거고요. 물론 그 참조하는 회계에 있는 그 데이터도 회계 입장에서는 회계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는 당연히 또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산정하고자 하는 인사 어플리케이션 이 관점에서는 EIF는 바로 참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유사한데요. 인사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원별 급여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 시스템 내의 급여 테이블이다. 이럴 경우에 EIF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 시스템에서 어떤 그 조회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조회 기능에서 회계 시스템에 있는 급여 테이블을 참조해서 같이 보여준다. 그때 인사정보 관련된 그 테이블들은 내부 논리 파일이고요. 같이 보여주는 회계 시스템, 타 시스템에 있는 이 급여 테이블, 급여 정보가 바로 EIF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IRF, EIF 구분을 했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기능 점수인데 기능 점수가 몇 점이냐라고 하면 이제 복잡한 정도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이 있고 낮음이 있고 높음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낮고 보통이고 높으냐? 그 기준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RET, 레코드 요소 유형, 요 값과 데이터 요소 유형, DET, 요 두 개의 값이 몇 개 몇 개냐 조합에 따라서 난이도가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능 점수 산정할 때 데이터 기능에서의 그 점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RET 위에서 얘기하는 아니 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렸지만 RET의 개수, DET의 개수를 파악해야만 우리가 그 구체적인 점수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RET와 DET는 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 그 RET입니다. RET는 요 개념을 외워놓으시면 좋은데요. 논리 파일의 서버 그룹의 수. 만약에 서버 그룹이 없으면 자기 자신 1,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RET는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논리 파일 경우에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종업원이 있고 종업원은 정규직 종업원과 비정규직 종업원이 있다. 그리고 종업원은 선택적으로 부양가족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그 요 구조는 종업원 등록을 할 때 부양가족도 등록하는 거죠. 종업원 정보를 수정할 때 부양가족 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수정 삭제 조회 따로 종업원 등록 수정 삭제 조회 따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관리할 경우에 요 기능, 요 네 개의 어떤 물리적인 테이블을 합쳐서 하나의 논리 파일이 되는 겁니다. 그때 논리 파일일 경우에 그 다음 RET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논리 파일 서브 그룹의 수 없으면 자기 자신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종업원은 서브 그룹이 두 개가 있죠. 정규직 종업원과 비정규직 종업원. 그래서
논리 파일, 종업원의 서브 그룹 수는 2개입니다. 그죠? 정규직 종업원, 비정규직 종업원. 서브 그룹 수 2개. 부양가족은 아래에 서브 그룹이 없죠. 그러면 자기 자신 하나 1. 그래서 종업원은 2, 부양가족은 1. 그래서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논리 파일에서의 RET는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딱 요 키워드만 외우시면 됩니다. RET는 논리 파일의 서브 그룹의 수다. 만약에 없으면 자기 자신 하나. 예, 그 개념만 갖고 계시면 RET 구하시는 데는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우리가 종업원을 정규직 종업원과 비정규직 종업원 이렇게 분리를 했죠. 했으니까 종업원이 2개 RET, 부양가족이 하나 해서 전체적으로는 3개의 RET가 되었는데요. 만약에 종업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종업원 하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자기 자신 하나인 거죠. 1, 1 해서 2개의 RET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DET인데요. DET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에서 이제 사용자에게 의미가 있는 비반복적인 필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테이블에서의 필드 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붙이면 사용자가 식별 가능하고 비반복적인 의미 있는 필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식별이 가능해야 됩니다. 식별이 가능하다는 말은 직무라든가 직위, 부서, 이름 이런 것들이 이제 화면 어딘가에 보여야 되겠죠.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반복적인 필드 수다라고 하면 이제 똑같은 그런 필드가 이제 여러 개 있다면 이제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유니크한 필드를 DT로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무슨 시나리오가 어떠냐 하면요. 인사 시스템에서 사원 정보는 시스템 내에서 내부 논리 파일로 식별하고 필수적 서버 그룹 직원과 부양가족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직원과 부양가족이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논리 파일인 사원 정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2개를 합쳐서 사원 파일이라고 사원 정보라고 하는 하나의 내부 논리 파일이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직원은 오른쪽에 보시면 뭐 사원 번호가 있고 쭉 항목들이 들어가 있고 필드가 들어가 있고요. 부양가족도 보시면 그 2개를 연결해야 되니까 이제 그 포린키로 사원 번호가 있죠. 그리고 이름, 전화번호 여기 쭉쭉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경우에 여기에서 기능 점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또는 기능 점수 산정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능 점수, 데이터 기능 점수 산정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였나요? 논리 파일이었죠. 논리 파일이 몇 개냐? 논리 파일 2냐? 인데요. 여기는 위에 이미 제시를 했었죠. 직원과 부양가족으로 구성된 사원 정보라고 하는 논리 파일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원 정보라고 하는 하나의 내부 논리 파일이다. 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럼 우리가 복잡한 정도를 구하기 위해서 RET와 DET를 구했지 않습니까? RET는 뭐였나요? 서버 그룹의 개수, 서버 그룹이 없으면 자기 자신 하나였었죠. 직원은 서버 그룹이 없습니다. 그죠? 부양가에 또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 하나였죠. 자기 자신 1 해서 2가 되네요. 그래서 2개의 RET가 되는 겁니다. DET는 뭐였었죠? 사용자에게 의미 있고 반복을 배제한 유니크한 필드 수. 그죠? 그런데 보시면 사원 번호, 직원 이름 쭉쭉쭉 있는데요. 부양가에 또 사원 번호가 쭉 사원 번호가 겹치죠. 테이블 2개를 연결하려다 보니까 이제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라고 해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사원 번호는 중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복인 기능은 중복을 배제하고 한 번만 산정하니까 한 번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사원 번호는 한 번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 번호, 전화번호, 부서, 이메일,
직업, 집 주소, 생년월일. 부양가에도 마찬가지로 사업번호는 중복이니까 제외하고요. 부양가족 이름, 전화번호, 지인과의 관계, 집 주소, 생년월일.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전화번호도 얼핏 보면 같아 보이죠. 근데 사실은 위에 전화번호는 직원의 전화번호인 거고 아래의 전화번호는 부양가족의 전화번호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그 사람의 어떤 전화번호인 거고 아래에는 홍길동의 엄마, 아버지, 동생의 전화번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글로는 이제 같아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성격이 다른 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는 중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시면 DT가 13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수를 구하는 건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왼쪽에 보이는 이 화면의 구조의 경우에는 RET는 2개, 하위 그룹이 서브 그룹이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2개, DT는 13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점수 구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보시면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RET와 DT 개수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왼쪽에 RET의 개수, 위에 DT의 개수가 있는데요. RET가 2개, 여기죠. 2개, DT가 13개, 여기 나점이네,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점, 보통, 높음 중에 지금 방금 보신 이 논리 파일은 나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논리 파일, 내부 논리 파일의 나점은 7점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능 점수 7 펑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점은 7, 보통은 10점, 높음은 15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부가 아니라 외부 연계, 외부 참조 파일, EIF였다면 이제 5점, 7점, 10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구한 직원과 부양가족, 그리고 이러한 필드로 구성된 이 논리 파일 하나의 기능 점수는 7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오른쪽에 보면 평균 복잡도 가중치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능 점수를 산정할 때 우리가 그 나점, 보통, 높음 이렇게 값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간단하게 할 때 나점, 보통, 높음을 식별하지 않고 그냥 평균적으로 얼마냐라고 했을 때 7.5, EIF는 5.4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그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에서 간이법이라고 있는데요. 그 간이법이 바로 요 값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정통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원칙대로 이제 나점, 보통, 높음 이런 RET, DET를 구해서 하는 이런 방법이 바로 정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앞서서 그 RET, DET에 대한 규칙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서는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좀 그 유념하셔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페이지에서 DET는 사용자가 식별 가능한 반복되지 않은 유니크한 필드가 DET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중요합니다. 빨간색. 사용자 식별 가능해야 된다. 또는 유일한 필드여야 된다. 사용자에게 의미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뭐 다는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계정번호, 예를 들면 은행 계좌 같은 경우는 필드에 여러 개 걸쳐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얼마 다시 얼마 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게 필드에 5개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 5개로 DT를 산정할 것인지 그냥 그걸 합쳐서 하나의 계좌번호, 계정번호로 할 건지 그렇게 고민이 될 텐데요. 그런 경우는 실제 그 계좌 필드 각각이 사용자에게 의미가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의미가 있다고 하면 분리해서 산정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전체를 합쳐서 하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있는 감사 목적의 어떤 필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감사 목적에 유지되는 10개의 필드 그룹이 이전, 이후 이미지를 각각 한 개의 DT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필드가 10개로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필드 하나하나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감사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변경 전, 변경 후, 퉁치는 거죠. 변경 전 하나, 변경 후 하나. 그렇게 해서 그 속에 10개의 필드가 있어서 10개 필드 중에 어느 필드가 바뀌었는지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10개 필드 중에 변경이 되었으면 그냥 변경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과 후 각각 하나씩 본다. 뭐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4에 나와 있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 그 4번 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중복이 되니까 한 번만 측정한다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소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이렇게 여러 개 나눠져 있을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각각 이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다고 하면 각각을 분리해서 실제 구현된 화면이라든가 구현된 기능에서 의미 있게 막 그 통계를 낸다든가 조회를 한다든가 활용을 한다든가 하면 이제 각각 산정이 가능하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전체는 합쳐서 그냥 주소라고 이제 하나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래 3-1과 3-2는 뭐 유사한 내용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는 실제 현재 우리가 산정하는 시스템은 왼쪽에 있는 인사 시스템입니다. 인사 시스템에서 종업원 파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종업원 영업실적 현황 출력 레포트를 이렇게 출력하는 거죠. 하는데 회계 시스템에 있는 영업실적 파일을 이렇게 레퍼런스 참조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쉽게 인사 시스템이 현재 우리가 산정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 대상이고 여기에서 종업원 영업실적 현황 출력 레포트를 만드는데 회계에 있는 영업실적 파일과 종업원 파일을 활용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때 우리가 인사 시스템의 관점에서 IRF는 뭐고 EIF는 뭐냐? IRF는 현재 우리가 산정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 인사 시스템 내부에 있는 논리 파일이었죠. 딱 보니까 이거밖에 없네, 그죠? 종업원 파일. 그 반면에 EIF는 우리가 현재 인사 시스템에서 기능을 수행하면서 영업 실적 현황 레포트를 출력하면서 참조한 타 시스템에 있는 참조한 데이터가 바로 EIF였죠. 참조한 데이터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영업 실적 파일이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부 논리 파일은 위에 있는 종업원 파일일 거고요. 영업 실적 파일은 타 시스템에 있는 참조한 EIF 파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마지막 예시인데요. 또 하나 보시면 총무 시스템에서의 공지사항 정보라고 하는 그 기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공지사항 첨부 정보는 아래 부분이네요. 공지사항 정보에 종속된다고 합니다. 종속된다는 말은 공지사항 첨부 정보 혼자만으로서는 이제 의미가 없다. 뭐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지사항 첨부 정보는 공지사항 정보에 종속되어서 두 개 합쳐서 이제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합쳐서 하나의 논리 파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정보, 공지사항 첨부 정보는 오른쪽에 그 속성값이 나와 있네요. 이럴 경우에 이 기능은 뭐냐? 현재 우리가 산정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그 기능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지사항 정보, 공지사항 첨부 정보는 공지사항 첨부 정보가 여기 종속된 하나의 논리 파일, 하나의 내부 논리 파일 IRF다 라고 식별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 여기는 기능 점수가 몇 점이냐? 우리가 기능 점수는 앞서 뭐 그 간이법 또는 그 정통법, 상세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간이법은 그 평균값을 곱하기 하는 거였었죠. 그리고 상세법, 정통법은 뭐 높음, 보통, 낮음 다 구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계산해 보시면 간이법은 요 기능이 바로 IRF였죠. 하나의 논리 파일 곱하기 평균 값을 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의 논리 파일 곱하기 평균 7.5 해서 결과가 7.5가 됐습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상세법, 정통법은 우리가 RET, DET를 구해서 뭐 복잡한 정도를 구해서 보통, 낮음, 높음 뭐 이런 식으로 구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공지사항 정보, 공지사항 첨부 정보 이 구조에서 RET가 몇 개냐, DET가 몇 개냐를 구해야 되겠죠. RET는 뭐였나요? 논리 파일의 서버 그룹의 개수, 서버 그룹이 없으면 자기 자신 하나였는데요. 공지사항 정보, 공지사항 첨부 정보도 서버 그룹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 1, 자기 자신 1 해서 RET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RET는 2개, 그럼 DET는 각각 오른쪽에 보시면 필드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필드들은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반복을 배제한 유니크한 필드 수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나온 항목들은 이제 각각 다 의미가 있다. 뭐 그렇게 만약 가정한다면 이제 공지사항 번호, 공지사항 번호 요 부분은 이제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에서 중복이 돼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각각 하나씩 카운트하면 8개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필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순번, 그다음에 위에 있는 뭐 제목, 뭐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냐라는 걸 사실 좀 따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예시니까 모두가 다 의미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제 8개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RET 2개, DET 8개. 그럼 몇 점이죠?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2개에 8개. 낮음이네요. 그죠? 낮음이면 IRF의 낮음은 7점. 7점이 되겠습니다. 7점, 7FP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총무 시스템, 공지사항 정보 2개 합쳐서인 거죠. IRF, RET 2개, DET 8개, 복잡 또는 로, 낮음, 기능 점수는 7점. 이렇게 데이터 기능 점수를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